지금부터 새민중정당 서울시당 분해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분해장대의 결정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의 현안 문제와 한미관계. 대한민국 서울 용산구의 350만 제곱미터 약 80만 평 부지에는 지난 70년간 미 8군과 제2보병사단,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호텔, 카지노, 숙소, 헬기장 등이 있는 미군기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태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땅값만 28조 원이 넘는 서울 한복판의 용산기지는 서울시장도 마음대로 통과할 수 없는 미국 땅이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후방 병창기지가 건설되었고 1882년 이모군란으로 진입한 청나라 군대 3,000명이 주둔하였고 그 후에도 러시아군과 일본군이 번갈아가면서 주둔하였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미군이 일본의 군사시설이 있는 이곳을 접수하였고 그 자리에 보병 7사단을 주둔시켰습니다. 1949년 잠시 병력이 철수하였다가 한국전쟁이 발생하자 다시 복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며 식민 지배와 약소국의 아픔이 그대로 묻어있는 용산기지.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03년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를 비롯한 전국의 미군기지 대부분을 한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평택 미군기지를 확대해서 미군기지를 통합하기로 하였습니다. 평택의 미군기지는 여의도 면적 5배로 아시아 최대의 미군기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분쟁 지역에라도 주한미군이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신속 기동군으로 성격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하여 북한 장사정포 사정거리보다 이남인 평택으로 미군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진행된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주한미군이 세계 분쟁 지역으로 파견될 경우 한국 정부와 국회 승인 없이 미군의 침략 전쟁에 한국군이 개입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이 미국 전쟁의 후방기지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권 침해 소지가 높아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선제 공격 계획 역시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심했습니다. 용산과 서울 시민들의 입장에서야 용산기지가 100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산기지 반환 계획과 부진의 상황이 자세히 알려지면서 엄청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64년간 한국 사람 누구도 자유롭게 들어가 보지 못한 용산기지 내부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00년에 벌어진 소위 맥팔랜드 사건을 통해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가 처음 공론화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용산기지 내 영안실의 부책임자인 맥팔랜드가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독극물질 포름알데히드 470병을 싱크대 하수구에 그대로 버려 한강으로 무단 방류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독극물질이 무단 방류된 것도 국민들의 분노를 샀지만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위 한미소파 중 미군의 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한국 법정에서 제대로 심판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 소파의 불평등성이 많이 알려진 계기도 되었습니다. 맥팔랜드 본인은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 한국 사법기관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지탄받기도 하였습니다. 5년이나 지나서 한국 법정의 판결이 이뤄졌고 집행유예로 맥팔랜드는 다시 자유가 되었습니다. 한미소파 때문에 한국인들과 언론은 기지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은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였습니다. 2001년 녹사평역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가 아닌 지하기름이 흘러나와 당황한 인부들의 제보로 미군기지 기름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에도 미군은 기름 유출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지만 분석 결과 미군이 쓰는 난방유 및 항공유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시추공의 13m 깊이가 기름으로 꽉 찰 정도의 유출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녹사평과 이태원 일대 지하수 곳곳이 기름으로 뒤덮여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작성한 녹사평역 지하오염 보고서에 따르면 유독성 발암물질인 벤젠이 지하수 정화 기준 최고 1830배를 초과하는 27.46ppm으로 나온 것을 포함하여 녹사평역 주변 22개 관정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20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BTX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용산기지 인근 오염물질 유출이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약 20여 건의 기름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지 내부 오염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매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기간이었습니다. 2017년 용산기지 미군 부대 이전을 앞두고 최근 몇 년간 다시 기지오염 문제를 추적한 시민단체들에 의해 새롭게 알려진 사실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얻게 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오염 사고보다 훨씬 많은 사고들이 벌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유류 유출 사고는 총 84건, 이 중에서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 최악의 유출량으로 분류되는 3.7톤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가 7건, 심각한 유출량에 해당되는 400리터 이상의 유출 사고가 32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지 곳곳에 기름 저장고와 배관 시설들이 낡아 기름이 줄줄 새는 정도를 넘어 드럼통 몇 개를 들이붓는 정도의 심각한 오염이 수십 건이라는 것입니다. 용산기지 내부 토양은 성분도 알 수 없는 폐유와 오염 물질로 기름 범벅 비빔밥 수준의 걸쭉한 땅이 되었다라는 걸 생각하니 참으로 암담합니다. 이런 땅으로 어떻게 시민공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더 한심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보고받은 오염 사고는 단 5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거듭되는 문제제기와 조사 요구에 뒷짐진 한국 정부는 미군 기지 내 현황을 보고 싶지 않다는 듯 외면하고 있습니다. 동네 경찰이 깡패가 무서워서 쳐다도 안 보고 뻔한 범죄 행위를 외면하는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환경부는 미군과 함께 기지 내부 오염 현황을 3차례에 걸쳐 조사해놓고 국민들의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를 거부하자 시민단체는 소송을 걸었고요. 환경부는 1, 2, 30 모두 패배하고서야 어쩔 수 없이 법원 명령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2, 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판례가 있어서 소송을 할 경우에도 패배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혈세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고 있는 무의미한 소송전을 환경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본인들이 벌인 것도 아닌 환경오염 사건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미국이 아마 상전은 상전인가 봅니다. 기름과 폐유 유출, 독극물 방류, 그리고 탄저균을 비롯한 생화학무기 시험 의혹까지 대체 용산기지 내부의 환경오염은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기지 전체의 오염 현황을 모두 조사하는 진상규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아직 모든 오염이 확인된 것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오염 현황에 대한 정화 비용만도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미군들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용산기지 반환 과정과 오염 정화 계획을 한미 양국이 합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군은 자신들이 오염시킨 용산기지 정화 비용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염 당사자가 청소를 하지 않고 책임을 떠밀고 있는 것인데요. 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인 미군들의 뻔뻔한 입장에는 사실적 근거가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된 주한미군 지휘협정, 즉 한미 소파 때문인데요. 그 4조 미군이 이용한 시설의 반환 규정을 보면 미국 군대는 한국 내 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하고도 반환할 때는 원상을 회복할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빌려 쓴 물건이나 임대한 땅을 반환할 때 파손되거나 오염되면 원상 회복해서 반환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환경 문제 외에도 용산기지 반환을 앞두고 제기된 문제점들은 또 있습니다. 2003년 용산기지 반환 협정을 맺을 때부터 기지를 전부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까지 있는 위락시설인 드래곤 힐스 호텔, 미군 헬기장이 남아있기로 하였고 심지어 미 대사관 부지가 새롭게 지어지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미 대사관 직원 및 가족 숙소까지 다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용산 생태공원 계획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부지 한복판의 미군 시설이 철조망과 감시시설에 둘러싸여 있으면 공원은 반쪽짜리로 나뉘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100년 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역사의 현장에 식민의 흔적이 그대로 잔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004년 이미 국회 비준까지 마친 기지 반환 계획을 무시하고 2014년에는 박근혜 정부와 미군이 한미연합사령부를 추가로 잔류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상 용산 미군기지에 가장 중요한 시설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국회 비준까지 받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정을 요구한 미국도 강도적이지만 그것을 수용한 한국 정부도 어느 나라 정부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용산기지의 온전한 반환,
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지역의 치유와 복원을 위해서라도 용산기지의 미군 잔류시설은 전면 이전되어야 합니다. 새 민중정당은 앞으로 3달 용산기지 내 미국인이 이전을 마무리 짓기 전까지 온전한 반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총력운동에 돌입합니다. 서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운동, 주권을 회복하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 실태를 전면적으로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환경오염의 치유 정화 비용을 오염 당사자 미군 측이 전면 부담해야 합니다. 셋째, 미군 시설의 잔류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용산 땅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10월 14일부터 연말까지 환경평화 용산행진을 진행합니다. 매주 월, 수, 금, 토요일 진행되는 시민들의 주권행진, 완강한 평화행진, 대중적인 환경행진에 서울시당 분회조직과 전 당원이 함께합시다. 특히 트럼프의 방한 기간에는 트럼프에게 용산기지 환경정화 비용을 청구하는 투쟁을 준비합니다. 우리 진보정당들은 미군의 패권행동과 트럼프의 불장난으로 매일매일을 전쟁의 불안함에 살아가는 현실을 극복하고 미군 없는 한반도,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해 미국 주둔의 지난 역사를 알게 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훼손된 주권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전파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주권의식이 높아지고 미국과 그 군대의 정체가 올바르게 알려질 것입니다. 이 운동은 주권회복 프로그램 자주의식 고향운동의 첫 걸음입니다. 서울시당의 결심으로 수도 서울을 점유하고 있는 미군과 기지를 온전하게 반환받고 당당한 나라, 올바른 역사를 다시 만들어 갑시다.